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를 한번 보시죠. 네. 90분인데 시간 되시는 것 같아요. 원래 기준은 90분. 그렇게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근데 브레이크만 해도 되고. 아니, 그러면 핵심만 하고 나가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뒷부분이 중요한데 부분만 보게. 제가 소개받은 정수천입니다. 제가 이름을 사람들한테 수천 정수천. 인간관계가 남자들한테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그런 역사에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사례, 하나님 주신 명을 잘 사는 사람 또는 그대로 중간에 꺾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처음에는 그냥 빨리빨리 나가고 뒷부분에 가서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여기다 이거 해야 돼? 응? 안 넣는 거지? 제가 좋아하는 시 수선화에게 정호승 시인인데요. 우리 김현 선생님 한번 좀 이거 한번 멋지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요? 네, 아주 목소리가 좋으셔서.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가을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를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정말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제일 관심 갖는 게 우리 살면서 제일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돈 아니에요? 돈 경제잖아요. 저도 인문학인데요. 이 경제 강의를 참 많이 듣습니다. 경제 경영 아닌 것이 없어요. 경제 경영을 아는 거는 그 바탕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헛거예요. 경제 경영. 돈 경제입니다. 돈 첫째가. 다들 돈이잖아요. 돈이 신이 된 사회잖아요. 돈이 신이 된 사회잖아요. 한국 사회 물신사회, 황금 만능주의. 돈, 경제, 첫째가. 두 번째가 건강, 몸, 건강. 그죠? 건강. 세 번째가 이렇게 외로움, 관계, 사랑 이런 것들.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그런 겁니다. 돈 얘기해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 버는가 그러면 정말 유튜브도 그런 쪽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들지. 이런 철학 강의,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강의는 저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나는 누구인가는 영세에서 25세까지 젊은 시절에 나는 누구인가 자기를 잘 들여다보는 거죠. 자기다움,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 인지적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내 IQ 보고 내 정서적 감성적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성질이 잘 못 참는다, 욱욱건다든가 그 다음에 자기 신체적 건강 상태는 신체적 그 다음에 가정경제적 배경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의 사회적 관계망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이런 걸 보고 아 나는 삶을 이런 속으로 이런 트렌드로 가야 되겠구나 되게 결정을 하죠. 25 정도. 그 다음에 25세에서 75세가 되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끌고 가야지 그 노력과 분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살죠. 제가 58년 할 때인데요. 정말 다들 열심히 살더라고요.
여기 시장 원미시장 제가 내 지역 제가 저기 77년 가을에 부천에 왔어요. 이 지역을 아주 깊이 잘 알아요. 동네 누가 부자고 정치 성향, 사람 평가는 어떻고 인물평 어떻다는 되게 다 알아요. 이 지역 하도 돌아다녀요. 하여튼 이런 근데 관계만 그런 걸 다 중시하는데요. 이게 되게 75세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끌 것인가. 75세 넘으면 우리 송계수 원장님, 목사님, 동경한 송 원장님 말씀대로 내 삶을 어떻게 마감하지, 어떻게 마무리하지, 어떻게 끝을 내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웰다이 75세 넘어가면 보통 65세에서 75세 사이를 중고령 노인이라고 합니다. 75세에서 85세 고령 노인, 85세가 되면 초고령 노인이죠.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지금 83.5랍니다. 여성이 86.5, 남성이 80.5. 그러니까 연령 구조로 가면 70세가 되면 85%가 다 살아있어요. 80세가 딱 되면 30%밖에 안 남니다. 85에서 30으로 주는 거예요. 85세 15% 남습니다. 현미가 85세, 90세는 5%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인데 이 구절이 참 외로움, 인간은 외로운 존재다. 외로움, 이 관계마음, 그렇게 중요한 관계마음, 외로움이다. 그래서 일본이나 영국은 외로움도 장관이 있답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하도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데 하루에 40명 정도 버스 한 대분이 매일 자살해요. 버스 한 대가 45인가 그러잖아요. 버스 한 대가 매일 자살해요. 하루에 600명, 300상 매일 이혼입니다. 가장 OECD 38개국에서 자살률 1등, 이혼율 미국 다음으로 2등. 정말 이게 정말 잘 사는 이면에 그 짙은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63년에 제가 58년에 태어났는데 63년에 100달러예요. 그때는 정말 혁명이라 다 가난했어요. 근데 95년에 32년간 10,000달러가 돼요. 100배가 성장해요. 세계 경제사의 경이로운 성장을 해버립니다. 지금은 한 35,000불. 일본보다 실질 구매력은 더 잘 산다고 해요. 우리가 35,000불, 일본이 40,000불, 구매력은 우리가 더 잘 산다. 그 다음에 미국이 한 70,000불, 중국이 한 11,000불, 북한이 한 2,000불. 우리가 불란서 이태리 그 수준에 거의 육박합니다. 이태리보다 이태리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잘 삽니다.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이 달려온 이 성취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있어요. 사람들의 고통, 고난. 이번도 인천서 전세 사기 때문에 3명이 젊은 친구가 자살해버리잖아요. 이 삶을 마감하는 외로움, 누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도 눈물이 쉰다는 이 말이 참 굉장히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누구나 외로운 존재다. 나는 외로운 존재다.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로버트 프루스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세요. 그 책을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이상 됩니다. 그게 지금도 생각해요. 내가 이 길을 가는데 가지 않은 길, 가지 않는 길에 대한 회한, 가는 길. 내가 이미 인생은 이렇게 진행돼 있어서 우리 대수 목사님이나 이경 선생님 다 인생 이렇게 쭉 진행해요. 내가 이 길을 왔는데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회한이 많이 남잖아요. 가지 않는 길에 대한 회한.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그게 관계망, 대인관계의 중요성, 대인관계를 잘해야 하나님 주신 병을 잘 끌고 가 삶을 마감을 잘한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는 발달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연구해 놓은 대가들이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 조지 베일런트라는 발달 심리학자가 그런 핵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병을 끝대로 잘 살더라. 주신 병대로 살더라. 그게 핵심 결론입니다. 핵심 결론. 근데 그걸 이제 조금 행복의 7가지 조건이라 해서 그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학도 이제 그 생애발달 연구를 한대요.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사람이 서울대학에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를 쫙 보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한 몇백 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을 몇십 년 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돈이 많은 나라니까 그런 연구를 72년이나 했어요. 72년, 무려 72년이나 연구 책임자 발표를 3명이나 바꿔가면서 했는데 그 조지 바일런트라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교육학자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주신 명대로 잘 살더라.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이건희 우리나라 제일 부자잖아요. 72세 식물인간돼서 79세.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최고 부자잖아요. 72세. 구본부 회장 LG 구본부 회장 74세. 이 재벌들이 오래 못 살았는 거예요. 수만 명씩 그 투자하려면 이건 회장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단독 투자할 때 몇 달을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잘못 판단하면 회사가 거들나니까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망,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조지 바일런트 얘기를 중간중간 하면서 그분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인관계를 잘한 사람이 잘 살더라. 첫째는 고난에 대응하는 태도, 즉 인생의 고통에 대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 두 번째가 결혼생활의 안정성, 좋은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가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공부, 겨울이 안 되냐. 아니 이렇게 변화사에 공부를 하는 거는요, 그냥 뒤처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큰 문제입니다. 양극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지고 부자는 너무 부자돼요. 왜 그러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는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70조입니다. 기업부채가 2400조, 국가부채가 1040조. 자영업부채,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가 2700만인데요. 700만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예요. 1000조가 넘어가요. 지금 장사 안 돼갖고 막 난리가. 근데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사는 거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죠? 이렇게 잘 주위 보면 국가는 이렇게 잘 되어가는데 왜 나는 돈이 없지? 개인적 측면에서만 보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이태수 목사님. 개인적 측면에서만. 이 조세 배분을 잘 못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순수한 개인적 측면에서는 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대인관계보다도요, 그것은 보고 있는데 격차 때문에 그렇다. 지식, 기술, 기능, 정보, 태도, 철학 이런 격차. 지식의 격차가 오늘 이 자본주의를 잘 이해해서 투자해서 돈 벌게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해요.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는 큰 흐름이 세계 흐름이에요. 그게 영국과 미국이 만든 모델 안에 전 세계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중국도 그 영미 모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는 세계화가 걸려지고, 근데 세계화가 지금 절단 나버리죠. 탈세계화로 가고, 중국 중심, 중국 러시아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가 이렇게 가고,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체제, 또 제3세력의 인도나 브라질 체제 이렇게 세계가 양극화되어 가지고 탈세계화, 세계화는 깨져버리는 것 같고, 이제는. 그 다음에 금융자본주의, 돈을 버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머니게임 시대.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지식이나 기술도 그래요. 옛날 절대 자동차를 배운 사람들은요, 기계공학이에요. 지금은 전자공학입니다. 저 친구들 자동차 손도 못 댄대요. 내가 배우던 때는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 2027년 되면 사람이 개입 없는 차가 27년 서울에서 운행된다. 그런 시대가 너무 빨리 가는 게 지식, 기술 격차, 기술 격차. 그 다음에 기능의 격차, 정보의 격차. 그 다음에 사람의 태도. 우리 인문학에서는 사람의 태도를 매우 중시해 봐요. 이게 그 사람이 인사하는 거, 말하는 거, 옷차림 닦구나.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이구나, 어떤 유행 사람이구나. 되게 한 50만 되면 반 점쟁이가 돼요. 다 알아요, 웬만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대충 다른.
한 50만 년 반전대입니다. 반신대. 태도를 보고 그 다음에 언행, 인성을 보면 이렇게 언행이라는 것은 결국 인성이라는 건 언행, 말과 행동으로 언행으로 드러난 사람 됨됨이잖아요. 인성이 돈은 있는데 인성은 아직 안 돼 있구나. 권력은 있는데 사람은 아직 멀었구나.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 사람 태도나 인생을 갖고. 그래서 그런 그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런 고난에 대응하는 태도, 인생의 삶의 고통을 이겨내는 태도고요. 두 번째가 좋은 부부관계, 세 번째가 지속하는 건 학습입니다. 학습. 그게 학습이거든요. 학습. 학습이라는 건 직간접적인 경험, 훈련, 연습, 수련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상의, 행동상의, 마음상의 변화를 자꾸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서울법대에 나온 사람들을 우리도 잘 보거든요. 서울법대는 얼마나 공부하는 사람들일까. 그분들이 50살, 45세 넘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을 한 사람이고 그냥 서울대학교만 믿고 계속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뒷달 시대 이해도 못하는구나. 그때 학년기 때 공부했지 지금은 별것 아니구나. 딱 느낌이 옵니다. 지속하는 학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인생의 본질은 뭔가 같아요? 우리 삶의 본질은 뭐예요? 삶의 본질은? 우리 삶의 본질은 뭐예요? 네? 먹고 사는 거. 네. 그렇죠. 성장입니다. 성장. 끊임없이 성장. 내가 어제보다 오늘 성장, 미래를 성장하려고, 좀 더 성숙하려고, 성장하려고. 삶과 교육의 본질은 성장입니다. 성장하려면은 한 축은 성찰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잘 들여다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축은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은 꼭 공부만이 아니에요. 책을 통해 공부만이 아니고요. 경험입니다. 경험. 다양한 경험. 20세기가 나온 최고의 교육학자 존 두이가 있어요. 미국의 철학사유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를 설파해서 미국인들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 존 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생활사회로 그 사람이 철학에 들어오는데요.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이 있어요. 1g의 경험이 1톤의 지식보다 더 낫다, 더 좋다. 이게 경험 이상의 지식은 없습니다. 경험 이상의 지식이거든요. 1g의 지식 1톤의 지식보다 더 좋다, 더 낫다. 경험 이상의 공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모든 걸 경험 못 하니까 독서하고 유튜브도 보고 막 그러니까 독서, 경험 1이요, 경험. 최고 공부는 경험입니다. 두 번째가 독서나 다양한 미디어로 활용하는 거. 세 번째가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딱 말해보면 몇 가지 나오는데 내가 자녀들과 죽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종합해보면 내가 왜 가족들과 아내들과 자식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않는 거에 대한 회한 후회. 그게 제일 많더만요.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왜 나는 남이 원하는 삶만 살았을까? 내 삶을 안 살고. 우리 사람은 특히 체면중시하고 남을 의식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대학을 같이 나와도요. 반에 3사람, 4사람만 알지 나머지 95%는 어디서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만난대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만나요. 참 우리 사회는 그래요. 우리 사회. 이게 남이 원하는 삶을 남을 너무 많이 의식해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학자인데요. 이분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남의 말에 막 어떨 때는 막 지옥 같은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 말잖아요. 남의 시선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지옥을. 남의 말에 우리는 남을 너무 많이 의식해요. 좀 둔감하게 살아야 돼요. 둔감. 그 다음에 우리 레프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82세까지 산 독일의 러시아 최고 문호죠. 그분은 이승에서 최고의 행복은 일치와 융합이다. 요즘 말하는 소통과 공감이다. 이런 말이에요. 소통. 잘 소통되는 사람이 좋잖아요. 공감, 레포르라고 해요. 공감은 역지사지 또는 감정이입잖아요. 타인의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내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그런 겁니다. 감정, 공감. 톨스토이는 일치와 융합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런 게 이 소통과 공감이 그렇게 중요한 게 특히 노년기는 더 그래요.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사람. 저는 좀 바쁘거든요. 좀 바빠요. 근데 전화를 오면 30분, 1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갈 때는 이렇게 다음에 해야 된다 문자 보내고 꼭 전화하거나 문자를.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한 30분. 학문적인 얘기하는 사람, 또 어르신들 자기 그 과거에 잘 나가던 얘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의논하는 사람, 전화를 안 끌어요. 30분, 1시간을 그냥 가요. 들어줘야 돼. 그런 공감,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요. 외로우니까 자꾸 전화하고, 누가 부인한테 말 안 들어주니까 나한테 전화하고. 그 레프 톨스토이 말이 이승에서 최고의 건 일치와 융합이다. 즉 소통과 공감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서울대도 그런 연구하는데요. 세 번째가 이제 학습이고, 네 번째는 이제 보통 아는 게 담배, 금연. 담배 피우면 6, 7년 오래 덜 산다고 그러잖아요. 금연. 의사들 제일 먼저 가면 담배 끊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금주, 술을 먹지 마라. 술은 요새는 한 잔도 안 먹는 게 좋다대요. 옛날에 한 잔 먹는 게 좋다대요. 금연, 금주, 운동, 체중, 7가지를 잘한 사람이 이렇게 천수를 다한다. 그게 조지 베일런트 발달심리학자 연구한 결과입니다. 72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연구했는데, 우리 서울대도 앞으로 그런 연구를 하는데, 그 대상을 하버드 법대생이 한 240명 졸업자, 그다음 보스턴 빈민가 고졸 통제자 한 220명, 그다음에 화이트 컬러 여성 전문직 여성 한 200여 명을 700여 명을 72년간 삶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는 대인관계에 좋은 사람이 1000명대로 잘 살더라고요. 종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그 사례를 중간중간에 여러 사람들 대인관계 실패해서 명대로 못 산 사람들의 사례를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거, 인간관계 잘 맺는 방법. 그래서 시간이 이런 빨리 지나가고요. 이 일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지금 아무리 좋은 관계도 1시간 넘어가면 힘들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정말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말이죠. 개인은 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죠.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개한 찬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 이 소크라테스, 공자님, 부처님은 세계 3대 성인, 예수님까지 4대 성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다 정말 많이 책에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제자잖아요. 소크라테스는 71세에 삶이 끝나요. 71세. 배심원 판결, 1차 판결, 2차 판결에서 200 몇십 대 차이로 근데 스스로 이렇게 독배를 마시죠. 부처님 같은 경우는 29, 그러니까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 바로 아이가 일주일 안에 어머니가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모가 키워서 왕자심으로 25세 생로병사를 알고 출가를 해버리죠. 그래서 35세 득도를 해서 80의 영면에 들어가죠. 신이 되었잖아요. 부처님은 고타마시타르타. 그다음에 공자님은 72세까지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도 공자 아버지가 자식을 잘 낳으려고 아주 애를 썼는데 첫째 부인한테서도 그렇게 똑똑해지고 둘째 부인한테도 셋째 부인이 아주 20대, 10대 후반의 녀석을 만나서 공자님을 잉태했다고 해요. 정말 세계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로 어떻게 자리 잡죠. 공자님 72세에 사는 거. 그런 사람들도 다 삶이라는 게 끝이 있고, 인간은 유기체잖아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끝이 있죠. 인간은 누구나 끝이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이 예외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매미가 울어대는데, 매미는 일주일 살잖아요. 하루를 10년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애완견 고양이 또는 강아지 15년, 사자고라니가 한 20년 정도 산다고 해요. 바닥거북 같은 게 한 40년, 코끼리가 한 60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생명체를 설계한 그 명순이 있잖아요. 그 순서로 사는데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 존재이잖아요. 인간은 완전한
사람한테 완전이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누구한테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요. 너 자신의 문제 한계를 알아라는 뜻이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부족함을 알라. 모자람을 알라. 문제 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이게 어디 가서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강의 때 막 지적질하는 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주 큰 무리입니다. 강의 외에는 그래서 말을 잘 안 씁니다. 가만히 말을 기회만 해요. 이게 우리 사회가 말을만 하면 허점이 드러나고 가볍게 되어버리고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연설기를 준다. 토론 패널 나갔다 했는데 이게 가르치려고 드는 거, 지적하는 거,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도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고 존엄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돈이 없다, 지식이 없다, 좀 차림이 남루하다 해서 절대 폄하하거나 욕심내기는 절대 안 되죠. 누구한테나 고개를 숙이고 자기를 낮춰야만. 영국 속담에 그러고 있잖아요. 지도자들은 먼저 하인이 되야 됩니다. 먼저 낮추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이렇게 겸손해야 저는 그래도 조금 낫네. 바로 말이 들어옵니다. 바로 조금만 고개 쳐들고 조금만 아는 체하고 조금만 있는 체하면 특히 그러려면 그날 그 밥을 다 사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자식 자랑, 돈 자랑, 무슨 권력 누구 아내 이런 자랑하면 밥을 다 사고 말해야 그 후유증이 싹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자랑하면 그 자랑값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무소유한 그 스님이 있잖아요. 스님. 성철 말고 법정 스님. 그분이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말빛, 글빛 남기지 마라. 말빛도 빛이다. 글빛 그래서 다 출판 절반해버렸잖아요. 말빛도 빛인 거예요. 글빛도 지나치게 막 우월하고 자랑하면 무슨 오히려 더 마이너스 ገብ니다. 처신하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완전해질 수 있려면 결국은 사회관계를 잘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관계는 잘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부부관계. 부부관계 제일 중요해요. 부부관계 제일 중요해요. 사실 부인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의 약점 하는 모든 것을 알잖아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일 무서운 정도예요. 부부관계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식관계, 그 다음에 친구관계, 친인척관계,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잘 연결된 경우. 내가 힘들었을 때 내 손을 잡아줄 지역사회 연결망이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제도는 신청주의에 본인이 못 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줘요. 본인이 가서 작성하고 써야 돼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신청주의가. 지역사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지역사회에 뭐가 들어가는지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역사회 커뮤니티 안에서 자꾸 들어가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1만 원짜리 행사에 가서 자꾸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싼 것입니다. 그래야 돈을 또 벌고 외롭지 않아요. 멀리 자식이 있는 현미같이 아들이 미국에 둘이 있는데 옆에 사람이 없으면 동생이 있습니다. 옆 사람으로 잘 지내. 지역사회 연결, 지역 공동체 연결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부부관계, 자식관계, 친구관계, 친인척관계,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결 관계, 이 관계가 대인관계 핵심입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돈 걱정, 일자리 걱정이 많이 줄어요. 많이 줄어요. 많이 줍니다. 일자리 걱정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관계만 잘 돼 있으면요, 그 사람이 처신이 좋으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연락이 와. 일 해볼래? 뭐 해볼래? 돈 걱정, 일자리 걱정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확 줄어버립니다. 굉장히 줄어버립니다. 정보도 많고. 쭉쭉 나갔으면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 문자죠. 인간이라는 글자는 사람과 사이에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거. 쭉쭉 나가겠습니다. 인간과의 소통에서 성장하지 않은 스트레스 80% 인간과에서 붙는다. 되게 취업은 IT에서 한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취업은 잘해요.
근데 승진이나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입니다. 취업은 IQ에 머리가 좋아야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서 부장되고 이사되는 건 관계만. 윗사람을 잘 모시고 윗사람. 동료들과 관계 잘, 후배들을 잘 끌어주고. 요새는 다면평가예요. 상사평가이지만 이게 동료평가 또 부하평가도 있습니다. 평가. 그래서 이 되게 취업은 IQ, 승진은 EQ라고 그래요. 정선. EQ라는 게 정선은 인간관계라는 게 결국은 정선응력, 감성응력 관계예요. 자기 마음씀이에요. 마음씀. 인간은 마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밭이 있는데 이 마음 안에서 생각이 나와요. 생각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나거든요. 생각이 말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거칠고 막마르고 막 좀 헌이 많고 이러면 저 사람 삶이 그렇게 가버립니다. 왜냐면 인간에 대해는 거치고 막마르고 막 A를 갖춰서 말하면 뇌가 그런 쪽으로 삶을 추동시켜요. 그런 쪽으로 뇌에서 알게 버리고 인간은 고등정신 기능을 갖는 생물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삶이 고달스럽구나. 내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말의 어휘수를 보면은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구나. 조금 덜 배운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요 문맹률을 한글 아는 것은 세계에서 1등이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인데요. 장애인이 한 265만 됩니다. 6%. 그 정도 추산을 해요. 문맹, 글을 모르는 사람. 근데 리터러시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문해력.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 말을 읽고 이해하는 이런 리터러시는 선진국 클럽 OECD 38국에서 꼴등이에요. 제일 아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저도 외국 사람들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글자를 다 읽어요 이걸. 근데 의미는 몰라요. 우리나라 의미. 우리나라가 독서를 안 거든요. 사람들 책을 안 읽어요. 리터러시라고 문장 리터러시로 예를 들면 초등학생 아이들은 저 학생 가장자리 학생 인도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른다. 왜 못하냐니까 뭔 말인지 몰랐다 그러고요. 가장자리 인도 구분 못하는 것이다. 이게 이 리터러시라고 해요.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리터러시. 문장 리터러시, 언어 리터러시 뭐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문사철 막 저희 가서 인문학 강연 별로 인기였습니다. 노래 하나 트로트 하나 잘하면 뭐 좋네 하지. 이렇게 뭐 인문학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자요. 되게 그래. 트로트가 노래 한 자리 잘하면 잘한다고 하지.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리터러시 문장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인간관계 스트레스 거의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일을 못해 업무 자체가 아니라 일에 대한 관계 실패에서 오는 겁니다. 관계. 그래서 자식한테 해줄 것은요 직장 다니는 어른들한테 인정해주는 거. 에이브람 메슬로라는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에이브람 메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인간은 욕구 5개가 있대요. 제일 한데 생리적 욕구, 식욕, 음식 이런 거, 수면 이런 게 생리적 욕구죠. 그런 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 욕구도 생리적. 그 다음에 안전 욕구, 힘든 일,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편한 일. 그 다음에 소속 및 사랑 욕구. 소속 어디에서 내가 현대 다녀, 삼성 다녀, 공무원, 그다음 사랑, 결혼 생활이 안정, 소속 및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정 및 존경받고 남한테 인정만 직장인들은 남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승진을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 원장님들 또 이종 선생님 이런 분들 다 좀 인정, 존경받고 싶잖아요. 인정, 존경. 네 번째 그다음 다섯 번째가 자아실현을 그래요. 세상은 사람은 태어나서 꽃을 피고 열매를 한번 맺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자아실현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특히 인정. 다 큰 자식한테는요 칭찬보다는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너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잘해라. 잘할 걸 믿는다. 기대한다.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밖에 아무 답이 없습니다. 대신 일을 해줄 거예요. 시험을 봐지 말까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요 디지털 시대라 저희들도 힘든 게 저도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30분 하면 저는 1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더디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무엇을 업로드 시키고 저희들도 앞에서 이렇게 집에서 카메라에 컴퓨터 PC 앉아서 이렇게 찍거든요. 30분씩 안에 찍어서 계속 업로드 시켜야 돼요. 찍고 과제 넣고 디지털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많이 늦어요. 하긴 하는데 늦어요. 그리고 새로 방법이 계속 나와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좋은 방법. 그걸 따라가려니까 힘이 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뭐. 다른 사람 젊은 교수 30분이면 우리는 1시간 이상 더 해야지. 또 이 변화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은, 인생의 본질은 성장인데, 성장하려면 성찰과 학습을 하지 않으면 도태돼요. 돈이 왜 자꾸 어느 사람은 잘 벌냐면요, 그런 격차가 참 없구나요. 근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와요. 지금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 드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런 시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초연결사회, 초지능사회로 가버려요. 사람과 사람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사회. 뭐 인공지능 식당에 가면 뭐 로봇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초연결 사회가 되면요, 그걸 설계하고 잘 아는 사람들은 엄청 돈을 벌어버려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허드렛 일을 해요. 못 따라오게. 대중은 그냥 세상 너무 빨리 가버려요. 세상은 너무나 빨리 가버리니까. 인천 전세 사기 같은 거, 막 세 사람 죽었잖아요. 전세 등기부등 보면 거기에 담보가 1억이나 있으면 그걸 왜 들어가요? 근데 이거 괜찮다, 이거 부자다, 이 사람 뭐 돈이 엄청 현금이 이렇게 많다, 그런 말을 왜 믿어요? 내가 딱 보면 그 등기부에 이렇게 1억이나 있는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그냥 돈 다 잃어버리고, 그것이 없어도 들어가도 조심해야 돼. 이 집값을 냉정히 판단해 지겨울까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평생 본 뭐 1억, 2억, 3억 다 없애가지고, 이렇게 등기부 보는 걸 학교에서 가르치지는 않아요. 이렇게 등기부 딱 보면 저렇게 부동산 표제도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갑구는 소유권이 나와요. 을구는 소유권 위에 담보 설정되어 있나 뭐 있나. 그거 봐야죠. 있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전세 등기도요, 내일부터 발해돼요. 오늘 확정일자 받고 주민을 옮겨놨어요. 근데 그게 내일 아침부터 발해돼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그 전세 맺고 등기 다 해놨는데 확정일자 받고 주민을 옮겨놨는데 오늘 저녁 여기 은행에 마감 시간 5시인가요? 그때 전에 그 등기부 마감 시간 이전에 대출을 오후에 받아버리면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보통 오후에 5시, 6시 넘어서 돈은 송금하니까 등기부 문 닫을 때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내 거 발동이 되니까 이렇게 사기 못 치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바로 발효되네. 내일부터 발효되니까 그 오후에 몇 시간 안에 돈을 빼버리면은 딱 등기 빼버리면 그냥 당해버리죠. 그러니까 큰 건물을 큰 거 할 때는 부동산 했다 등기 넣어라. 야, 빨리 그 1시간 간격에 둘이 말해야 됩니다. 바로 등기 돈을 더 주고라도 급행료 주고라도 빨리 등기가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이 없어요. 공시 알려주기만 해도 공신력은 없어요. 등기부 못다 비싸면 그것도 개인 책임이에요. 국가가 책임지지를 않아요. 공신력이 없어요. 공시만 해요. 공시력.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일반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등기부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뭐 그 몇 시간 동안에 나쁜 사기꾼 만나면 당해버립니다. 나쁜 놈 만나면 그런 거예요. 나쁜 놈 그래요. 우리나라 이 사기치는 기술이요, 일본에 몇백 배 많아요. 사기죄, 무고죄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 밟고 돈 벌려 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게 너무 빠르니까 돈만 벌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돈만 벌려고 하는 나라. 돈에 미쳐 들어가요. 돈 주면 사람도 그냥 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학습을 제대로 부동산 이런 걸 내가 부동산 알면 뭐해 내가 부동산 알고. 근데 기본 생활에 필요한 부동산 등기 그런 거, 자녀가 전세 들고 이런 거면 주의하게 그런 거고, 만약에 그러면 믿을 만한 부동산에 가서 그거 좀 위험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꼭 믿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공인 감정평가서나 공인중개사 부동산 있는 사람 짜고 그냥 수억씩 부동산 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물 짓잖아요. 이 부동산 이런 사람들이 집 팔아 들어오면 예를 들면 집이 3억이에요. 3억인데 이 집이 3억이에요. 근데 3억 5천으로 감정을 해줘.
그러면 3억 5천으로 전세면 국가에서는 이게 전세 계약서만 있어 돈을 딱 빼줘. 그러니까 전세입자도 이게 돈을 국가은행에 다 주니까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높게 쳐줬으니까 돈을 좀 더 받고 수수료를. 그다음 공인중개사는 돈을 집 팔아준 가로 몇천 원을 이게 3억짜리 3억이니까 2천, 3천 나 더 들어오고 그렇게 받아가고. 그러니까 그냥 짜고 그냥 그렇게 해서 서민들 다 그 카르텔이 형성돼야 그리고 그 중간에 집 넘으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불황인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소유권 옮겨버리고 그러면 붕 떠버리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봐도. 근데 이게 국가가 권력자들이 청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직 못해요. 공무원들이 인자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부동산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어느 동네는 부동산 5억 이하를 팔지마자 단합해놓고 그렇게 해서 가격 올려 유지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한 5억인데 7억 8억에 거래된 걸 가짜로 신고를 해요. 그래갖고 6개월에서 1년 반 있다가 그걸 해지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8억에 집 팔렸네? 그럼 그걸 믿고 다른 사람 7억에 막 1억 싸게 사요. 그 사람은 그냥 2억 그냥 바가지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허위 거래가 지금 뭐 2천 몇 건이라고 다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뭐 3천만 원 벌금만 물어보면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 꾼들이 너름에 서민 경제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집안만 한 매더 걸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20억짜리 30억 해놓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앞으로는 등기를 했나 안 했나를 표시해놓는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실거래가 그것도 이게 두드면 이건 문제가 있겠구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이 고수급들이 많아. 얼마나 이 돈 버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그냥 땀 안 흘리고 버리려면 우리 경제가 우리나라 정말 그런 게 큰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서민들 등쳐먹고 없는 사람 등쳐먹고 20대 30대 경험 없는 사람 등쳐먹고 아주 심해요. 그 권력이 맞아서 그런 걸 잘 해야 하는데 다 각자 도생이 되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뭐 어쩐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요 지금. 한 사람이 집을 2,700채를 갖고 말이 돼요. 부동산 5채 이상은 거래를 못하게 있으면 되게 소유가 상한. 그래갖고 5채 이상은 허가를 받게끔. 그러면 6채 되면 허가 받으면 다 조사해볼까요? 왜 6채 가져가? 5채까지만 바뀌고 나머지 그 집을 500채, 700채 한 사람 2,700채가 그게 말이나 돼요. 이런 제도 이 관료 공무원이나 이 정치 권력 이런 데 세밀하게 안 오고 그러니까 허술하니까 이 사기꾼들은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버릴까. 이게 한국 사람이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 경제 경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가정 경제 뿌려가기도 어렵습니다. 옛날 우리 때만 해도 집 하나 사면 그 집이 올랐는데 지금은 이자 났지 투자자는 그래서 금융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자식들은 금융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자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채권이 어떻고 뭐 ETF 하고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이 뭔 말하면 저 말은 저 사람 돈 벌려고 하는 소리인데 아니면 나를 돈을 벌어주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이해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극 드라마도 많이 봐야 되는데 경제 경영 9시 뉴스 이런 건 잘 봐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부동산이 어떻고 그래야 가정경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지금 사기꾼들의 형태에 그냥 녹아버립니다. 인간과 의미, 둘이서의 개인적 정서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모든 삶과 관련된 재반 문제다. 따라서 인간관계 중요성을 인식하는 삶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인간관계 중요성은 삶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인간관계 자기의 인격과 개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자아실현의 필수적인 요소다. 이게 사람이 인도에서 이렇게 사람이 늑대와 만나서 이렇게 늑대가 인간을 사육하는 사례가 나와요, 가끔요. 인도에서 발견된 사례인데요. 아말라 카말라는 이 카말라라는 사람은 1년에 죽고 이 카말라라는 사람이 인간사에서 한 8년 정도 살았는데 한 17세인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어휘는 30개 단어밖에 못 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조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늑대처럼 울고 늑대처럼 생고기 받고 늑대처럼 내고 막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 발견된 거예요. 그 사람을 인간 세상에 와서 그러니까 바로 1년에 한 사람 죽고 한 8년 사는데 30개 정도 이제 3살 정도 지능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교육, 인간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교육은 제가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생기죠. 아, 저 사람 말에 저 말은 정말 내가 참고해야 돼. 그 다음에 학습자 상호 간의 상호작용이 생겨요. 아, 조은이는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그 다음에 학습자와 교재를 보고 상호작용이 생깁니다. 상호작용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야 자기를 업그레이드 버전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 자꾸 다 귀찮아하고 이제 사는데 얼마 산다고 내가 이걸 배워서 뭐해? 잃어버리면 버려버립니다. 관뚜껑 닫는 날까지 끊임없이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만 인간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져버립니다. 삶 자체가 무너져버립니다. 관뚜껑 닫는 직전까지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삶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력해야 되거든요. 즉 자기 삶은 자기 삶이잖아요. 나의 오늘의 모습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남이 만든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부모는 유전적 형질만 주었지 내가 갖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처럼 지독한 경쟁 사회고 각자 도생의 사회, 한국 사회는 이웃이 이웃을 나를 살펴주지 않아요. 지금 한국 사회는 그렇습니다. 이웃관계가 다 훼손되어 있잖아요. 19세기가 저 같은 20세기 저 같은 사람은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먹고 살라고 도시로 왔어요. 고향 상식이에요. 저 같은 호남이잖아요. 그 다음 20세기, 21세기가 돼서는 가족 자체가 해체되어 버려요. 지금 1인 가구가 720만 30%예요. 이 혼자서 2인 가구가 한 24%. 그래서 한 54%가 혼자. 근데 이게 선진국이 되면 70%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외로워져요. 외로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현미같이 내일도 노래 그렇게 잘 보고 부조금이 8억이나 들어왔다고 그러네요. 근데 집을 돈 벌어서 어디 갔는지 다 그렇게 사기당한 것 같아요. 그 노래 부르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전세금, 그 보증금에서 다 까일 정도로 아주 돈이 없어서 생활고를 많이 겪었더만 자식들이 안 도와줬는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경제관념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경제, 대인관계 좋은 관계망을 얻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 그래서 이 정말 좋은 스승, 멘토 만나는 게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위의 사람. 그 좋은 영감을 주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사기꾼 도둑놈하고 자꾸 말하면 그쪽으로 자꾸 크잖아요. 좋은 우리 원장님 맨날 맹모가 집을 3번 옮겼는데 맹자를 2300년 사람인데 화장터를 가서 인간의 의미, 인간의 삶의 근본을 아는 인간 교육을 하고 서당에 이제 시장에 가서 세상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 이제 서당에 가서 이렇게 학문을 익혔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하더만 학문적 이제 시장 상인의 어떤 현실 감각과 우리 삶도 정치인이 필요한 것으로 그 사람 정치인은 시장 상인의 현실 감각과 이 서생의 그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 서생의 두 가지가 잘 조화돼야 된다. 근데 우리 정치인이라도 보통 사람도 그렇습니다. 현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항상 세상 흐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세상이 이게 너무 빨리 가고 정말 빨리 가잖아요. 눈부시게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그래서 지금 아들한테 어머니가 부모니가 옛날에는 아버지한테 말을 들으면 농경사회는 산업사회가 빨리 안 가요. 언제 아버지 존엄성이 높이 보여요. 왜냐? 사회가 느리니까 언제 보내고 언제 파종하고 언제 추석 아버지 절기대로 또 경험 그대로만 따라서 아버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 말이 하나 현실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빨리 가버려요. 저희가 학교에 있어서 제자를 2만 명 이상 있어도 저희들도 못 따라가요. 빨리 가버려요. 이렇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재교육, 계속교육, 그래서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란 말이 성인 재교육, 계속교육이 돼야 된다. 평생학습사회. 학습이란 직간접의 경험, 훈련, 연습, 수련을 통해서 정신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변화를 자꾸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변화 사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너무 빨리 가니까. 지금은 정말 이 경제도 그렇고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 막 유동적이잖아요. 세상이. 정치인들도 지도자들도 앞길을 바로바로 뭔 일을 못 오잖아요. 뭔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민감하게 가지고 9시나 8시 뉴스를 자꾸 봐야 됩니다. 드라마도 좋지만 세상 이렇게 하고 미국하고 뭐 중국하고 어떻구나 막 이런 좀 말해야 그 큰 것이 흐름이야 자기 경제에 돈에 적은 돈이라도 지킵니다. 이게 누구 말 막 함부로 먹고 자기 이익 많다고 나온 말은 이 돈 버는 것은요 누구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돈 번다 하면 그게 다 사기잖아요. 돈 많이 번다고 따라갔다면 다 사기잖아요. 자기가 벌지 왜 남 알려주겠어요. 우리가 현실을 그러잖아요. 괜찮다. 이거 안 됩니다. 경제 경영에 대한 그런 공부는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내 나이에 이제 알아서 그거 뭐 이자 알고 뭐 아니면 뭐 한다. 이런 거 정말 세상의 흐름에 경제 경영에 대한 공부는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기 교육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인간관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경우 이게 젊은 시절에는 이게 정말 중요하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어떤 정체성 문제, 자기다워, 나의 어떤 신체적 그렇게 신체가 허약하는데 자꾸 뭐 건설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건설업 같은 데는 지방 가고 거칠잖아요. 아드님이 좀 소극적이고 몸이 약한데 건축하면 그런 명들 못 갑니다. 아니면 두세 현장에 가서 막 그냥 어른들하고 막 그냥 육두문제 써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노가다잖아요. 건강이 별로 좀 단단하지 못한데 그러면 이 직업은 잘못 선택합니다. 왜냐면 외국도 나가야 되고 지방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고 막 그럴 때 자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중요하다. 나의 신체, 생각, 감정, 욕구, 행동권, 내면, 내일 관리를 잘하는 거 나를 한다는 얘기죠. 나의 인지적 능력, 정서적, 감정적 능력, 신체적 능력, 그다음에 집안의 사회의 어떤 배경, 가정 배경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는 유전적 형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되게 여기 다 어머니 아버지들이잖아요. 본인 우리 다 목사님도 그러지만 이태수 목사님도 목사님 계시고 위에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이렇게 1, 2, 4, 8, 16, 32, 64 이렇게 나가면 10대 가면 1220명 됩니다. 이게 1223입니까? 1223 그러니까 그 집안 가게도 그런 유전적 형질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타고난 그런 기질이나 특성은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강아지도 쌀한 강아지고 순한 강아지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 기본적 기질과 특성은 안 변해요. 아무리 훌륭한 교수, 선생님, 목사님도 그 기본적 특성과 기질을 못 변화시킵니다. 근데 단 나머지 절반 그 환경이나 지식에 의해서 유전과 환경,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잘 만들고 반성하고 변화하는 유전적 형질과 환경이 조화돼서 이렇게 발전해가는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과 무조건 진실한 인간의 인간을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개인의 상황대를 갈등이 일어나는 갈등을 잘 처리하는 게 인간관계죠.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특히 자신에 대한 나는 누군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 심한 이론을 만들어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도 여전히 스스로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내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 학교 집대가 어떤 존재인가, 이 사회가 어떤 존재인가, 그에 맞게 삶을 끌어가야 되겠죠.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젊은 사람들은 특히 필요한 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 집안의 형편이 어떻고 그에 맞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죠. 자아정체감, 나는 누군가에 다 에릭스라는 심리의 학자죠.
인생은 발달 때 성취할 과업이 있어 이를 성취할 자아정신의 발달로 있다고 이제 발달 과업이 그러니까 30대 때만 결혼도 해야 되겠구나. 30대면 자녀를 낳아야 되겠구나. 40 초반이나 집을 사야 되겠구나. 뭐 그때 이렇게 나이에 맞는 과업이 있죠. 발달 과업. 과업을 잘 수행하는 것도 삶의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윌리엄 제이스 자기 중요성. 이렇게 좀 최근에 가장 후회된 결정은 무엇인가요? 혹시 얘기해 보실 사람 있으신가요? 자기 최근에 가장 후회된 결정은 무엇인가요? 우리 금 선생님 어떤 결정이 가장 후회되세요? 저는 뭐 별로 결정한 게 없어가지고 그러세요? 후회되는 게 최근에 오직 나만을 위해 결정한 게 무엇인가? 이종수 선생님 혹시 이번에 답을 할 수 있나요? 최근에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제가 학생들 볼 때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느 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가 그런가 한 번씩 가끔 물어보는 거. 내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 목사님 어느 때예요? 가장 행복했을 때.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요. 네. 가장 행복했을 때. 옹 목사님 가장 행복했을 때 어느 때예요? 네.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어느 때? 우리 유용희 목사님 가장 행복했을 때 어느 때? 행복했을 때.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좀 나는 늘 행복해요. 제일 좀 약간 제가 이럴 때가 있었어요. 영등포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저녁을 사드렸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타고 올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서 영등포에서 걸어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서사까지 왔어요. 겨울인데 그래도 행복했어요. 얼마나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몇 시간 걸으셨어요? 한 시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한 2시간. 그렇게밖에 안 걸리나요? 2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고 4시간 그때는 젊었으니 이렇게 버티 앉으면 돼. 이렇게 약간 숙여서 이렇게 15도에서 앙신발을 잘 들을 그 자세가 있다. 경청 스킬 고정관념 등합니다. 상대방을 향해 자세를 기울인다. 절대는 가능한다. 공감하는 거. 요새 21세기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죠. 인재 선발 기준에 공감이 그렇게 중요해진답니다. 공감.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 할 수 없는 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공감이 된답니다. 상대방이 선호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뢰를 유지하려면 상대가 어떤 조건,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에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 갈등이 어쩔 수 없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간의 차이가 좋은 점 탄색한다. 상호간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다름 인정하는 거. 이게 뭐 사고가 나도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리죠. 의사는 전주 8주 나오겠네. 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수리비 좀 나오겠네. 경찰을 가서라니까 사고가 나지. 뭐 한동안 운동보다 이 사람은 다 생각이 달라요. 사람마다. 당신은 바람직한 걸 맺고 있네요. 당신 관계에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근데 그렇게 보면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발산 기계사를 말하는 본인이 역발산. 힘은 산을 뽑고 기분은 세상을 뒤넘는 역발산 기계사란 말이죠. 항우가 이렇게 유방하고 싸워서 마지막에 져요. 근데 부하들이 탈출을 요구해요. 근데 스스로 다녀오니까 중국 여행 가면 폐왕배라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이분은 30세에 삶을 끝내요. 엄청 그 세력이 많은데 인간관계를 못 하는 거죠. 유방은 다 사람을 끌어요, 품어요. 인간관계를.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하고 떠나야 인간관계식으로
대업에 실패하고 30살 나이로 삶이 끝나버립니다. 뭐 이왕 같은 사람도 그런데 퇴계종선 이 퇴계는 69세까지 삶을 사는데요. 이거는 6남 1녀의 마지막 6녀 1남이에요. 누님이 혼자 아이 태어났는데요. 이 장애인 부모, 장애인 아내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도 그 부인을 끝까지 잘 이렇게 하고 대인관계를 정말 퇴계종선 문중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인은 머리는 비상했는데 사람관계 폭이 좁았다는 거예요. 47세 삶이. 그 학자, 대학자들도 이 관계명에 따라서 그 문중인 차이가 크게 나야 돼요. 47세와 69세. 일본의 근대 사회를 이끈 오다노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 이에야스 이런 3인을 걸치고 있는 우리나라 삼진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오다노부나 같은 경우도 부하 때문에 죽어요. 47세. 정말 최고의 승자가 될 수 있었는데 결국은 부하한테 배신으로 죽어요. 자결해요. 근데 일본인 빗장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도쿠가이에서 인간관계의 달인이에요. 일본 막부 시대를 열었잖아요. 이 사람 73세까지 사는데요. 이 최후까지 기다리는 사람 관계를 잘하는 상장. 근데 거기에 삼국지에 뭐 이제 삼국지 있잖아요. 재발공명 나와요.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이 1233명이라네요. 그중에 가공 인물이 한 160명. 우리 토지에 나오는 인물이 한 700명 된다고. 그렇게 그 정도 소설 쓰려면 정말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근데 거기에 최후 승자는 사마이 중달이에요. 이 사람도 관계망을 잘해서 끝까지 자기 손자가 나라를 결국 만들어요. 진나라를. 근데 사마이 처신하는 거나 도쿠가 이에야스 처신하는 거나 보면 사마이는 72세에 장마가고 도쿠가 이에야스는 73세에 장마가는데 그 차이가 한 1400년 좀 되는데 끝까지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고 관계망을 잘 따면서 기다려요. 근데 그 사람 차이는 1400년인데 그 삶의 행적을 보면 유사하더라고요. 큰 대업을 이룬 사람은 사람을 중요하는구나. 관계망을 찾아. 자기 혼자 똑똑해서는 되지를 않는 일이죠. 관계망. 이런 다양한 뭐 사람들 있는데 특히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 여사 얘기를 잠깐은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황제잖아요. 52세 삶이 마감돼요. 삶을 죽을 때 내는 눈꺼풀 들어올릴 힘도 없구나. 내 삶은 일주일 한 번도 행복해진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출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제일 총통이 되는데요. 그에 비해서 헬렌 켈러 여사 같은 경우는 88세 사까지 사는데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고는 삼중장애인들도 88세까지 살아요. 사회복지가 저술가로. 근데 내 인생은 항상 행복하지 않는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 늘 행복했다. 삶을 보는 관점은 장애인 그 사람도 되게 좋은 삶을 살고 나폴레옹 같은 총통도 내 인생은 행복은 일주일도 채 아니었다. 내 행복한 순간은 일주일도 채 안 됐다. 이런 걸 말해보면 각자 주관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관계망을 잘 짜고 자신의 삶을 어떤 틀에서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황제의 삶과 삼중 장애인 삶이 이렇게 비교되더라고요. 그 삶이.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만 더 소개하면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2세까지 사는데요. 수상화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재산을 물려준 지 4천억인데 지금 돈은 1조 원을 후손들한테 물려줬대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관계를 잘하는 게 지역사회고 관계에서 자기 그림을 추상을 그려서 이렇게 피카소 그림이 이렇게 좋다고 고객,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줘요. 비슷하게 맞춰줘요. 자기 그림 경향 속에. 고객이 원하는 욕구를. 그래서 관계망을 잘 지역사회 연구에 관하고 연결이 잘 되고. 근데 기본에서 지금의 반 빈센트 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죽은 작가에서 최고 작품가가 비싸대요. 근데 37살에 자살해요. 그 생전에는 너무 가난해서 생활을 못해가지고
귀를 잘고 우울증 와가지고 귀를 잘라버리고 자기 귀를 자르고 결국은 자살해요. 37. 근데 피카소는 92세니까 새벽 말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림만 그려요. 아무 관계를 혼자 찍고해서 그림만. 그림을 팔지를 못해. 생기가 안 돼. 너무나 가난하고 불우의 그 삶을 끝내는데 이 파블로 피카소는 92세까지 큰 돈을 벌고 관계망을 다른 사람이 현실을 잘 살자. 구체적인 파블로 피카소 92세, 반 빈센트고 37세 자결 뭐 이런 거 보면 관계망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끝까지 잘 끌고 가는 큰 요소고 현실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여성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절대적인 것 같아요. 이 40이 넘어가면요 크게 배우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관계망이 어떻게 형성인가 차이가 40 전까지는 머리가 좀 좋아야 돼요. 40 넘어가면 그 머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족한 강의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